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하연입니다. 기자님, 저는 이번에 또 궁금한 게 질문, 토크 형식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북한의 패션? 그 패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대한민국 왔을 때 대한민국은 똑같은 옷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그렇죠. 하나도 없었다.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막 질문이 북한은 왜 똑같은 옷 입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패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북한의 패션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에 맞게. 거기에도 또 패션에도 사회주의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에 맞게 옷차림을 건수하게 깨끗하게. 이게 마크인 거예요. 슬로건인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보면 하얀색 아니면 검정색, 화려하고 꽃무늬 큰 거 못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건 없죠. 그거는 그렇게 입고 다녔다는 잡혀요. 그리고 이게 치마 길이도 노동당이 다 정해져요. 무릎이 몇 센치, 추세에 따라서 무릎이 몇 센치 뭐 이렇게 다 정해주고, 패션에서 가장 악거는 여자들은 어떤 경우도 바지를 입을 수 없다. 맞아요. 시장에 나가 장사하고 심지어 자전거 타면서 이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 평양시 가보면 하도 검열을 하니까 긴 치마 입고 자전거 타는 이상한 광경. 그렇게 되죠. 대학생 때 바지 입어본 적 있어요? 거리 나갈 때 없잖아요. 그 바지 입고 다니면 규찰 때라는 게 단속당해요. 근데 북한의 패션의 주도 세력은 김일성 족속이요. 왜 여자는 바지 입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근데 왜 치마를 꼭 그게 할까요? 북한에서 바지는 자본주의 썩고 병든 풍조라고 딱 돼 있어요. 왜요? 나도 모르지. 김일성 족속이 그렇게 규정했으니까. 그자들의 입에서 나온 건 법이 아니요. 그러니까 패션하면 북한 주민들이 패션을 주도하는 건 김일성 족속이에요. 우리 김정일이 닦인 옷 입고 나면 몽땅 간부군이 닦인 옷 입고, 심지어 조그만 기자도 닦인 옷 입고, 잠바 입고 나오면 다 잠바로 본. 김일성 족속의 여자들이 어떤 권색 양복 입어서 나까지도 나서서 그걸 사서 입어야 됐어요. 11,000원을 사서 구해가지고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 패션은 곧 수령의 패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령의 패션, TV에서 나오는 그 이설주나 막 이렇게 같이 입는 것을 그대로 천을 사다가 막 만들어. 그렇죠. 모방이죠. 보는 게 다 모방이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지금 이설주가 북한 여성들의 패션의 주자 역할을 하고 있겠는데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도 정치적으로 딱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요즘은 조금 그래도 이설주 덕분에 좀 자유로운 것 같아서 컬러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사실 우리 북한에서 패션하면 그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몇 개가 있어요. 저도 사회생활 하는데 양복인데 그 양복 아래 위 치마까지 해서 뭐 연한 핑크, 연한 하늘색, 연한 연두색 뭐 이렇게 맞춰 입었거든요. 근데 거의 다 우리가 너 입고 내 입고 약간 비슷하구나 똑같구나 이런 옷이 딱 나오고 되게 길거리 보면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만나도 창피한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김일성의 마누라 김성애가 있을 땐 평양시 모든 간부 여성들은 몽땅 치마속을 입고 다녀야 됐어요. 따라 입으라고 해서. 김성애가 계속 치마속을 입고 다녔거든. 요맹위원장 하면서. 그러니까 몽땅 그 마우라까지 다 김성애 풍조를 따라했댔는데, 김성애가 김성애 마우라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74년도경인데 마우라가 이게 1.5m 엄청 큰데 그걸 김성애가 쭉 이렇게 두르고 나온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숄 가디건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그거 입으면 얼마나 멋있어. 근데 이게 김성애가 입은 대로 입으면 좋겠는데 북한 여성들, 북한 평양이 얼마나 추워요. 서울 보면 아마 배로 기온이 낮을걸? 그러니까 그 셔를 몽땅 머리부터 싸서 포단이처럼 뒤지고 쓰고 다닌 거예요. 차라리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오고. 그러니까 저 아랍권에 어느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댔어요. 방문해서 그 순결에 몽땅 뒤집어 쓰고 눈알만 내놓고 다니고 여자들이. 그러니까 김일성을 만난 자리에서 주성님 당신 있는 나라에도
회교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 사실이라니까. 정도로. 나는 기자 생활할 때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나라에 회교도가 있다니 무슨. 아이 여자들이 다 이렇게 눈만 내놓고 마우라를 뒤집어 쓰고 다니더라. 이렇게 돼서 그 다음날에 지시가 내려와서 뒤집어 쓰지 말아라 또 그랬나요? 오동지 석달에 김성애 마우라를 착용하지 못하고 나간다. 이렇게 당에 방침이 내려온 거예요. 어머야. 북한의 평양 시민들 여자들 마우라 10개 갖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단벌 신사들이요. 몽땅. 그렇죠. 그 마우라 하나를 그 1, 2월달 제일 추울 때 볶이게 생겨 먹은 거예요. 추워서 어떻게 없죠.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수령이 말했으니까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그해 기동상 입은 사람들이 많을걸? 여자들이. 이게 그 패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한때 이렇게 알락달락한 수건이 있었어요. 수건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어디에서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유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북한 드라마 보고. 네, 북한 드라마 보고 유행이 남한 드라마, 남쪽의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유행이 됐었는데 또 어떤 거였냐? 코트는 또 완전히 길게 내려 입었어요. 2000년대 중반 때. 그래서 그 여자들이 코트 길이가 무릎에 정갱이 홀 넘어서 이렇게 발목 목사뼈 거기까지 올 정도로 질질 끌고 다녔는데 갑자기 무슨 방침 아닌 방침처럼 내려지면서 막 이런 거 좀 너무 긴 거는 좀 입지 말아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순간에 그걸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또 딱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돈을 주고 거금을 주고 샀는데 그걸 입지 못하는 상황. 그 옷차림에도 자꾸 무슨 사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그게 북한 평양 시민들은 김정일이 입은 코트 길이가 이게 정책이로구나. 그게 북한도 같아요. 한때 김일성이가 60년대 영화에 나오면 코트고 외투고 다 발목까지 덮이게 입고 다니는 적이 있어요. 그 후에 70년대에 들어와서 80년대에 어찌어째서 외투가 좀 길었어요. 북한이 원래 추운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혁명성이 없어 보인다 해가지고 이게 뭐 몇 센치 이거 다 지정을 해서 다 잘랐어요. 또 다 잘라야 되나? 그 다음에 나한테는 반 코트 고통이 나왔어요. 무릎 위에 올라가는 거. 이거는 쏘꼬병든 풍조다 해가지고 그것도 못 입게 했어요. 반코트가 왜 썩고병든 풍조지? 아유. 김일성 족속의 의지와 미관이 북한을 지배하니까 신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 평양시 여자들이 화려한 옷을 못 입는 이유도 약간 시원하게 못 입는 이유도 그게 다 썩고병든 자본주의 사회로 매도되기 때문에 귀찰 때가 딱 수칙을 갖고 나와서 단속해요. 치마 길이 얼마 이거다. 머리도 못 기르게 했잖아. 맞아요. 길이 이렇게 막 긴 머리 이 정도로 길면 안 돼. 아이고 그 자리에서 가위 들고 설쳐요. 그게 70년대 80년대 일이거든.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60년대 70년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대학 때는 진짜 머리도 김종숙 머리로 하라 해가지고 다 단발했어요. 지금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탈북한 지 좀 그래도 이렇게 머리 못 길러. 이 정도 못 길러요. 그냥 여기에서 그루프 살짝 감아서 여기 내려오면 단발이거든요. 그 이상 머리 묶을 수는 없어요. 규정이. 그래서 다 단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길거나 짧은 거 막 이만큼 길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패션이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세계적인 거하고도 관계없고 김일성 족속이 자기 풍조에 따라 주도하는 게 북한의 패션이고 유행인 거예요. 유행인 거죠. 그러면 그 북한에서는 그 귀걸이 있잖아요. 뭐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 하고 다닌 적 있으신가요? 북한 주민들은 액세서리는 자본주의 썩고병든 풍조다 해가지고 액세서리를 못하게 다니게 했는데 북한도 1980년대 79년도경에 군목이 운동이 일어났던 건 알죠? 군목이 운동? 북한 주민들이 근이 있나요? 저는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웃기는 일이죠. 82년도구나. 내 애를 낳고 난 그때 제가 태어나기 전에 김일성이가 처음으로 북한 당국의 외국의 빚을 그렇게 많이 졌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이 이렇게 많다니 갚아야 된다 해가지고
평양도 군모기 운동을 했어요. 누가 군이 있나?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한테서 군반지를 선물 받은 사람만이 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군 가지고는 군이 없으니까 제일 기구민들하고. 그때 김책은 알죠? 네, 알아요. 뭐 김일성이 오른팔이니 뭐니 네, 빨치산. 네. 김책의 마누라가 결혼할 때 김책이하고 결혼할 때 김책이 저 한경남도 오두면가 해방 직후에 파견 나갔댔는데 그때 김책이 머물렀던 여관에서 밥 해주던 여자래요. 그때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김책이가 평양에 올라와서 김일성이한테 당신도 장가 가야 되지 않는가. 김일성이가 물어보니까 김책이가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저 거기 내려가서 그 여자를 건드렸수다. 난 살려면 그 여자하고 결혼식 해야 되겠수다. 그 총구석의 요간에서 밥 해주던 여자하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뭐 이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그때 김일성이가 그 김책이 마누라한테 군반지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그때 군이 너무 귀하니까 군반지 군등아리 낸 사람들 명단이 김일성한테까지 다 올라간 거라.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명단을 누가 군반지 내고 군물 내나 쭉 보더니 그 가운데 김책이 마누라가 또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군반지를 냈다 해가지고 대단하지 않아요. 야 이거는 내가 선물 줬을 거다. 내가 김책이하고 결혼할 때 선물 줬던 그 반지일 것이다. 반지를 가져오라 해서 가져오니까 진짜 그렇게 되니까 이 금반지는 도로 보내라 해서 다시 김책이 마누라한테 간 거예요. 북한도 군모기 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액세서리 말까지 하다 나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 금은 자본주의 상징이에요, 북한에서. 밀수하거나 그거를 금을 거래하다가 걸리면 징역이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죽어요. 수령만 쓰고 그 금. 금은 수령의 소유물이니까 북한에서. 근데 1989년에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 겪기 전에 김정일이가 우리 청년들이 너무 검소하다. 우리 처녀 여성들도 귀걸이도 하고 또 시작됐고.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애한등 애완견도 길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나는 기자였기 때문에 정확히 받았거든. 앞장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외화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라곤 백화점 네. 창강원 옆에 예. 큰 외화 상점 제일 있잖아요. 큰 건데. 그 제일 처음에 생긴 백화점이에요. 거기 가서 일본산 구은 아니고 그 금속 귀걸이를 사다 놓고 귀를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뚫었어요? 뚫어주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내가 성각자다라니까 뚫는 사람이 없어. 내가 덧바늘을 라이터 켜놓고 덧바늘을 쫙 닳아가지고 점 찍어놓는데 꾹 찔는데 덧바늘이 하도 뜨거우니까 아프지도 않습니다. 아 진짜요? 그 뚫려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개 그때 나도 너무. 저 30대였으니까 내 잠재 의식 속에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쁘고 이런 네. 거 기자님들 젊었을 때 좋아했네요. 그러니까 이거 뚫은 거예요. 그때 뚫은 거예요. 이거. 그때 뚫은 게 아직도 이렇게. 네, 아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굉장히 후회해요. 그때 그 한 날, 젊은 어느 날에 힐이 꽂혀가지고 사는 귀걸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거 귀를 뚫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해서 평양시 그때 여자들 중에서 내가 성각자에 들어가요. 그하고 그때 굼은 아니고 굼 사춘 같은 목걸이를 딱 사서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딱 1년 걸렸어요. 1년 이후에는 다 벗어났어요. 왜요? 또 벗으라 했나요? 김정일이 지시가 또 나온 거예요. 또 벗으라고. 자본주의 풍조가 확산될까봐 겁이 사상교양 사업을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난 나팔 바지도 해입었댔어요. 김정일이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렇게 나팔 바지를 입고 싶더라고. 내게 천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내 손으로 우리 남편이 과학자니까 요만한 전자계산기로 계산해서 회상 나팔 바지까지 만들어 입었댔어요. 그것도 또 입지 말라고 했나요? 그 후에 못 입었어요. 그 집안에서만 입고 다녔어요. 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족속에
말에 따라서 귀걸이 찰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그들이 입맛에 따라서 네. 해라 하면 해야 네. 되고 오늘 당장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지 말아야 네. 되는 게 북한의 그러면 패션이네요. 나는 그 사회에서 살면서도 굉장히 자유세계의 정서를 갈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내가 여기 오게 된 그게. 그래서 네. 북한에서의 내가 귀걸이 찾았지만은 그때 끝나버리고. 근데 그 후에 이만갑에 나오는 애들에 비하면 지방에서는 먹거리, 귀걸이 다 찬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저는 제가 2000년도에 대학교를 갔는데 갔을 때 평양시 올라가니까 걔들이 목걸이는 대학생은 못 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금이었어요. 간혹 돈 있는 부잣집 사모님들 기국민들 했고, 같은 거. 네, 근데 귀걸이는 막 이만큼 치렁치렁한 건 아니고 귀찌 정도는 간혹 했었어요. 근데 지방에서는 사실 그때 조금 좀 단속을 했던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2005년, 2006년 이때는 지방에서 오히려 또 목걸이 정도는 금 목걸이를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액세서리를 대부분 했고요. 귀걸이는 단속을 했었어요. 귀걸이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온상이다. 그래서 귀 뚫어놓고도 저도 그냥 집에서 하고 눈치 보면서 했지 외부로 나갈 때는 그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20대는 진짜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한국 드라마 보면 여자들이 막 이만한 귀걸이 하고 다니는데 그런 귀걸이를 좀 어디서 사서 해서 사진이라도 찍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나라에도 추세는 추세인 거예요. 여자는 남한 여자나 북한 여자랑 똑같아요. 미에 관심 있는 거. 내가 94년도에 우리 그 미아상점에서 이게 포수 보는 애가 하나 아는 사람에서는 나한테 선물을 준 게 무색 광택이 나는 매니큐어 그걸 하나 줬댔어요. 그거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무색은. 근데 더 웃기는 건 내가 밤마다 그걸 바르고 아침이면 그 지우는 약이 없어 북한에. 그러니까 칼로 긁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거 발라놓고 무광택이니까 그걸 그대로 차고 상국당위원회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전비서가 내가 무슨 이게 그 때문에 얘기하는데 계속 뭐 이게 나를 이상하게 보더니 그 다음에 가만히 당신 그 손에 뭘 발랐나? 하도 손톱이 반짝반짝거리니까 북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거 발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책상을 치더니 당장 나가서 베끼고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북한이에요. 그게 북한이요. 저 그거 약간 느낌이라도 그게 몇 년도라고요? 그게 93년도인가? 94년도 일이요. 약간 비슷한데 저희는 제가 그때 겪었던 때가 2004년도예요. 2003년도 이럴 때인데 무색은 조금 괜찮았는데 약간만이라도 컬러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사상투쟁에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통역원 중에 이 컬러를 빨간색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검정에 가까운 브라운, 연어 브라운을 발랐었는데 그게 들켜가지고 뭐 청년동맹으로 불려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오면 손님들이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 걔들이 하는 거 보면 중국 애들이 뾰족하게 해가지고 정말 예쁘거든요. 예쁘죠. 그래 하고 싶은데 걔들이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 이렇게 아웃바운드 하는 애들이 와서 줘요. 그래서 저희도 바르거든요. 근데 무광은 좀 괜찮은데 칼라 있는 건 지금도 철저하게 단속하고 안 된다 그래요. 절대 안 된다. 그때 선전비서가 당장 나가 지우라죠. 진짜 칼. 우린 손칼은 좀 차고 다녀요. 요만한 거 있죠. 왜냐하면 너무 야생적으로 다니다 나면 어떤 경우는 꼭 필요해요. 여시고리에 칼은 꼭 있어요. 맞아요. 그걸로 또 화장실에 가서 이걸 다 데리고 들어갔댔어요. 근데 내가 그때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 한 번 발랐다 그렇게 된 게 너무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손톱에 꽂힌 적이 있어요. 그때는 손톱도 기르고 다 이렇게 해서 매일마다 색깔을 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우고 그 점이죠. 그래서 진짜 이쁘게 손톱을 길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같이 다니던 분들도 김 여사님 손이 참 곱다고 그걸 발라놓으니까. 근데 이게 발라놓으니까 손톱이 뜨거워. 뭔가 발랐다고. 이게 그걸 발라니까 손톱이 안 바르던 사람이 바르니까 손톱 끝이 그렇게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한 반년 동안 뭘 없이 발라보고 그것도 막을 맞아요.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하라고 사실 북한 주민에게 풀어놓으면 하다가 지쳐서 안 하거든요. 하는 사람 계속 안 하는 사람 또 안 하게 돼 하는 있는데 거잖아요. 저도 사실 그게 네. 너무 하고 싶었는데 와서 해라고 지금 멍석 깔아놓고 전 네, 매니큐어 하라고 몇 수십 개 있는데 한 번도 안 발라. 겨울이기도 하고 예. 별로 그 관심도 없고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손톱을 길러놓고 이렇게 하자니까 타이핑 칠 때도 불편하고 불편하죠. 음식할 때도 불편하고 야 여기도 때가 끼대. 그래서 그 다음에 아예 잘라버리고 그 다음부터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원 없이 해보다 나니까 미련이 없는 거야. 근데 북한은 그것조차도 허용 안 하니까. 안 하죠. 예. 이게 패션에도 보면 평양하고 지방하고 여기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한데 평양 사람들이 확실히 유행은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반년에서 1년 앞서가는데 옷은 평양의 기국자들이 훨씬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대학교 다닐 때도 평양시에서는 볼 수 없는,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옷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통일몰이 시장 가니까 30불, 20불 이렇게 달라는 그게 왜 그러냐면 평양에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90년도부터 자본주의 세계에 구지옷들이 들어갔어요. 구지옷들이. 일본 구지옷 뭐 다 들어갔는데 난 그때 놀랐어요. 아, 이렇게 입을 만한 옷을 왜 버리나. 맞아요. 나는 진짜 그때부터 북한의 아무리 재봉쟁이들도 그 이거 옷 만드는 사람들도 그 구지옷 갖다 놓고 요대로 해주시오. 못 만들어요. 둘째는 거기에 많은 천재질이 없어요. 못 만들어. 그래서 나는 진짜 그때 구지옷 중에서 좋은 것들 이렇게 어떻게 생겨가지고 그거 딱 입고 다녔거든. 내가 북한 90년, 3년, 4년까지 잡혀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중심부에서 내가 패션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았어. 패셔니스타였군요. 나만 나가면 다 써. 그땐 머리가 새까맣고 가리가 쫙하고 쫙 묶고 그렇게 나갔거든. 나는 누가 아무리 머리 볶아도 나는 안 볶았어요. 남보다 좀 뛰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는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 평양 사람들이 모든 패션 진짜 지방하고 다르다. 그 구지옷이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된 거예요. 완전 이렇게 스타일이 완전 다르. 그래도 평양시는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별로 그래도 많지 않아. 색깔로는 단체를 매길 수 있지만 네, 옷 모양을 놓고 볼 때는 단체를 매길 수 없는 이유가 무지하게 들어왔어요. 구지옷들이. 그래요. 그런 옷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 옷들은 참 잘 만들고 너무너무 예쁘긴 했어요. 서울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야, 다 달라. 다 달라. 똑같은 옷 입은 애들이 없어요. 그거죠. 예, 나는 이제는 그것도 싫어서 내 절로 옷을 만들어 입는 형태가. 저도 기자님 만들어주신 겨울에 그때 제가 받았었는데 뭐 말만 잘하고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기자님은 옷도 잘 만들어요. 재간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재간이 여러 가지 재간이 많잖아요. 스트레스 푸는 게 나는 재봉 아니면 뜨개질하는 거였으니까. 예. 패션에 또 이 북한이 또 패션을 또 이렇게 동일하고 패션에도 다양성이나 이런 것도 사실 보장 못하는 사회다라는 걸 그건 국가가 주도하고 수령이 주도하기 때문에 다양성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도 굉장히 폐쇄적인 모습을 패션에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좀 도움이 되셨나요? 김길선의 평양만사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